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증시 파워 10 시간인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출발할 때부터 긴장감을 이미 감돌았습니다. 오늘도 하락하는 것인가, 오늘도 외국인이 팔 것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을 텐데, 자, 일단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출렁거리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일단 현재 10시 지금 현재 시간상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일단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한때 천선이 좀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오늘 일단은 가까스로 빨간불로 좀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자, 과연 이게 장 마감할 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그냥 조정일 뿐이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이 나올 것이다. 여러 가지 갑론을박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현재 시장의 상황도 파악을 해보고요. 자,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좋은 종목도 잘 선별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슈파워 시간에는 미국과 그리고 탈레반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시장에도 뭔가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문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흔들리는 증시 속에서 그래도 관련된 종목이나 업종, 살펴봐야 할 업종으로 클라우드를 꼽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클라우드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자, 다음 증시 수다 시간에는 자, 시장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이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인가, 그 원인과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함께 주식 투자자들의 속마음 들여다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 가지셔야 하고 좋은 종목을 선별해 드릴 수 있도록 선고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가지 종목 빠르게 릴레이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 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 시간으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이슈 파워는 SC글로벌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김선규 소장과 어떤 이슈를 확인해 볼지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탈레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프간 사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고, 이러면서 미국의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도 약간 걸림돌이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김선규 소장과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레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뭐 아수라장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투자하는 사람들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역학관계도 있지만, 그렇다면은 결국에 이것이 뭐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처음에 이게 사실이 발표가 됐을 당시에 뉴욕 증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흔들리지 않고, 어쨌든 나스닥은 기술적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은 어쨌든 다우하고 S&P는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그냥 올 것이 왔다 정도의 분위기지 이게 큰 쇼크를 주는 그런 건 아니란 이야기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탈레반이 이렇게까지 갑자기 빠르게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한 건 사실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연 이게 이 사태를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빈라덴을 사살한 이후에 사실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거기에 이제 주둔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실은 이 아프간을 철수를 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렇게 뭐 크게 바이든 대통령이 난감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갑작스럽게 탈레반이 대두가 된 거는 조금 이제 약간의 어떤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얘기는 나오겠지만 그런 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제 인프라 예산안이 통과가 되는 게 이제 여기가 이제 걸리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중국 쪽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중국이랑요? 예, 이 인프라 법안 중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거를 이제 그쪽에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그쪽 예산을 이제 하려 그러면은 당장에 미국이나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신재생 에너지 기반 업체들은 사실은 그 캐파가 좀 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나라나 아니면 중국에서 많은 그 태양광 패널이나 이제 풍력 그 블레이드 등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것들이 이제 앞으로 영향을 크게 받을 거라는 게 지금 현재 예상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게 아프간 쪽의 사태가 이 미국, 뭐 아프간 그쪽의 일만이 아니라 중국과도 연관이 된다라는 것을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히려 뭐 이렇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태양광 패널이나 좀 이런 풍력 블레이드를 우리가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호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쪽 분야에서는 좀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OCI 같은 경우 10년 만에 최고치의 실적을 보였고, 그래 앞으로도 이제 몇 년 정도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쪽은 앞으로 이제 당분간 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전체적인 증시에서도 그러면은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대신에 이제 전체적인 증시에서는 오히려 이제 중국의 그동안에 많은 그 수출을 해왔고 그쪽에서 많은 실적을 내왔었는데, 그렇죠. 이 중국의 그 전체적인 그 경제 자체가 좀 위축이 되거나 혹은 이런 아프간과의 이런 어떤 대립 때문에 안 그래도 지금 바쁜 그 앞으로 가야 되는 패권 경쟁이 더 지금 뒤처질 확률이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이쪽으로 이제 돈이 집중되다 보니까 경제가 오히려 더 위축이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수입을 해와야 될 자금이 없다 보니 국내에서 결국은 사갈 수 있는 물품이 결국 한정이 되고 그 물량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이것도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우리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아프간 철수가 이런 사태가 미국과 중국과의 이 패권 전쟁에 또 뭔가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사태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사실상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봤을 때 정말 재밌는 것이 네. 예, 미국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거기서 대사관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쵸. 현재. 근데 지금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는 지금 여기에 끝까지 남아있겠다 그러고서 일단은 대사관을 남겨놨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자기들은 어떻게든 이제 탈레반하고 얘기를 해보고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돈을 얼마를 줄 테니까 너희들 잘해보자 이런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신장 위구르에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들에 대한 탄압이 탈레반 입장에서는 이제 돈을 잘 주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잘 지내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언제든지 이 국경 분쟁을 비롯해 가지고 지역에 큰 이제 무리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굉장히 싼 에너지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 발전에 들어가는 태양광 패널이나 블레이드들을 그쪽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금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프가니스탄하고 중국 간의 요 사이에 이 와칸 코라이더라고 불리는 아주 좁지만 길쭉 한 150km 정도 되는 요 구간이 있습니다. 접경지대가 있네, 아프간이랑 중국이. 네, 근데 여기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많은 그 탈레반 전사들은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해가지고서는 돌산 속에서 이제 소련군, 미군, 그 다음에 뭐 각종 강한 이런 군대를 다 물리쳤죠. 네, 그래서 이 산악에서 게릴라전에 완전히 몇십 년을 능하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들이 만약에 이제 신장 위구르로 넘어가면 이거는 정말로 그 중국인에게는 굉장히 그 큰 골칫거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얘들이 이제 그 특히 태양광 공장이나 아니면 이제 풍력 블레이드 공장 같은 데를 테러를 노렸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영향이 커지는 거죠. 그 순간부터.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이 하는 친환경 정책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게 이제 중국에서 할 수 없게 되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카타르를 비롯해가지고 풍력 회사들이 거기에서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가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뭐 풍력이나 이 친환경 관련 업종은 우리가 좀 수혜를 볼 기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뭔가 신경전이 더 벌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전체적인 증시로 봤을 때는 그렇게 또 이득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힘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이런 격화된 이 경쟁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자, 이게 넘어서 이제 아프간 충격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번 잘 시청자 여러분들도 대응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앞으로의 시장, 최근에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아프간 쪽의 이슈를 확인해 봤고요. 다음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클라우드와 관련된 투자를 조금 더 늘려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친환경 정책 그리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상황에서 클라우드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김성규 소장의 의견도 함께 들어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앞으로의 그래도 성장성이 있을 만한 업종 분야를 살펴봤을 때 클라우드를 꼽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은 그 아마존이 이제 17일 그러니까는 그저께죠. 어제인가요? 어제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IT 인프라가 클라우드로 이전했을 경우에는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량이 최대 78%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자사의 웹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그만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온라인 컨퍼런스를 열긴 했지만은 그래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체적으로 일단 어떤 그 이제 정말로 보안이 필요한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힘들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정말로 이제 큰 이런 환경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축 비용 대비해 가지고 구축 비용하고 그다음 유지 비용 대비했을 때 충분히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야기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클라우드 쪽에 앞으로의 뭐 성장성은 계속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도 클라우드 관련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큰 회사들을 뭐 다 아시다시피 KT라든가 뭐 삼성 SDS나 뭐 이런 여러 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 말고도 이제 좀 잘 갈 수 있는 스몰 캡들을 위주로 좀 볼 것 같으면 일단 데이터 솔루션이나 뭐 케이사인 아니면 이제 가비아나 더전 비존 뭐 이런 업체들이 쭉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런 업체들도 앞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보면은 이런 관련주들도 충분히 이제 그 최소 2, 3년 이상은 이제 앞으로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 클라우드가 단순하게 그냥 기업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아 가지고 메타버스가 돌아갔을 때 이 메타버스에서 나오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했을 경우는 이게 또 다시 또 그만큼 더 비용을 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단순하게 어떤 시스템을 돌리는 데 있어가지고서 프로그램 하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다 메타버스를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데 그럼 이것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체 서버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너무나 큰 그쵸. 비용과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에너지, 그 다음에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비했을 때는 클라우드로 이용한 어느 정도의 외주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앞으로 성장성이 있는 분야로 클라우드를 좀 꼽아주시면서 이 메타버스와 연결되었을 때 클라우드의 또 시너지가 더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뭐 큰 대형주 KT, 삼성, SDS 같은 종목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관련 중소형 업체들도 한번 잘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클라우드를 한번 계속 눈여겨보시면서 적당한 타이밍에 투자하시는 건 한번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또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그리고 또 클라우드와 관련된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14분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장하고 1시간 15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시장 상황 좀 궁금하시죠? 오늘 시장 다시 상승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또 지수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변동이 좀 컸습니다. 장중에 1000선 밑으로 꺾이면서 오늘 저점은 999포인트 선에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각은 상승 전환한 뒤에 폭을 넓혀가면서 0.6%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또 코스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3% 오르면서 3,153선의 거래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9시 후반부쯤부터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기관만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상승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실적 발표와 함께 급등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우 그리고 한국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뱅크 만나보시죠. 네, 카카오뱅크는 파죽지세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5거래일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카카오뱅크 당기순이익 상반기 기준으로 156%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0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즉 1년 새 이익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어제도 이 종목 급등을 하면서 시가총액 10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 바로 위에 있는 현대차 9위권과도 시가총액 격차를 2조 원 이내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오늘로써 상장 8일째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7일 동안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기관 중에서는 KB증권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에서는 모간서울이 매수 주문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현재 9만 원 선 돌파하면서 4%대 급등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우입니다.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큰데요. 삼성중공업이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르면 2억 5천만 주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고 이 10월 말에는 청약 일정을 거쳐서 오는 11월 19일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유상증자에는 총 8개 증권사가 참여를 해서 실권주 전량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에 따라 이번 증자가 흥행에 성공을 하고 또 재무 구조도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장 초반에는 급등을 하면서 34만 원 넘기기도 했었는데요. 이 시각 10시 구간 지나면서는 4%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상승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가 보유하고 있는 페노코린 캡슐이 코로나19 억제에 효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페노코린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최대 70%까지 낮췄다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된 건데요. 이 같은 억제 효과는 알파 변이 그리고 이 베타 변이 바이러스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파마 이 같은 호소식에 오늘 7만 원 선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 가까운 두 자릿수 상승 탄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다운 특징주도 두 종목 살펴보시죠. 오늘 BDI가 급락하고 있고요. 엑세스바이오도 하락 중입니다. 먼저 BDI 살펴보겠습니다. 반기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 거절을 받은 기업입니다. BDI가 어제부터 이 반기 검토 의견에 대한 비적정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비적정설에 대해서 거래소 측에서는 풍문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어제 오전 장 초반부터 거래를 정지시킨 바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회사 측이 공시를 통해서 밝힌 내용은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그리고 별도 기준 모두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오늘 개장 동시에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870원 떨어지면서 2,040원에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하락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인데요. 2분기 실적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오늘 20% 넘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진단키트 섹터 전체 하락폭을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미국 시장 비중이 너무 컸습니다. 매출처가 엑세스바이오의 경우에는 미국이 90%로 쏠려 있는데 지난 2분기 미국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실적 부진으로 곧바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엑세스바이오 2분기 매출액은 131억을 기록하면서요. 1분기 매출액의 17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또 영업 손실은 369억 원이 나오면서 적자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 오늘 25,000원 선에 시작을 해서 현재는 2만 원 선 하회하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3%에 육박하는 약세장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상황을 살펴봤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출렁거리면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일단은 상승으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단은 하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오늘은 좀 지키려고 하는 시장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6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예 계속 팔고 있는 양상은 좀 아니고요. 그렇다고 또 안심할 만한 외국인들의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장 마칠 때까지는 흐름을 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락의 브레이크가 좀 걸릴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의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봤으니까 투자자들의 심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이 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장중에 천선이 무너졌는데 자, 요즘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질문하시는 시청자나 주변의 개인 투자자분들 많습니다. 부장님은 왜 이렇다고 보세요? 우선은 반도체가 이 위기의 하락을 촉발시킨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외국계 증권사 두 곳에서 반도체, 특히 D램 가격, 국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D램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죠. 이 D램 가격이 좋지 않다,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셀 리포트가 나왔죠.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을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이 8월 9일부터 전일까지 이 매도한 게 7조 4천억이 좀 넘고요. 오늘까지 합치면은 한 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7조 7천억, 시장은 개인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이 아무리 바치더라도 하락을 막을 수가 없었을 텐데, 기관도 사실은 동반 매도가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은 전기전자,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팔고는 있지만 기관이 좀 받아주면서 하이닉스가 소폭의 플러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가 크지가 않는데요. 시장은 조금 플러스는 낮지만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 보면 외국계 매도 창구가 1위부터 5위 중에서 3곳을 점유를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외국계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지금 국내 주식시장이 이 반도체 비중이 워낙 좀 높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러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왔다. 그러면은 반도체의 비중이 압도적이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도 못하거든요. 글로벌 증시 대부분이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울고 싶은데 사실 뺨을 맞았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이 딱 좋게 나왔습니다. 매도하기 위한 이 레포트가 나오면서 이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좀 나왔고요. 글로벌 다른 나라 증시들은 전체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지표가 둔화된다라는 이유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경제 지표는 계속적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시는 고점에 가깝다. 당분간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의 이유들이 반도체 실적으로 인한 하락이었다 그러면, 실적이 다시 좋아진다 그러면 올라갔어야 되고, 실적이 좋았다 그러면은 더 많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도 레포트로 인해서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는 수급이 좀 좋아졌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4거래일 연속 오늘까지 기관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외국인 오늘은 좀 팔고 있지만 그래도 기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들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자리 3,300을 넘었을 때를 기억을 하면 이 코스피 지금 3,150 싸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장중에 천선 붕괴됐었습니다. 이 지금 자리 보면은 뭐 싸보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면 특히 반도체는 시장의 기대가 높았을 때는 기대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실적이 나왔고요. 기대치가 낮았을 때는 낮은 기대치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온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디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포트폴리오들도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반등할 가능성,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오늘 자리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은 길게 봤을 땐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국내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은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뭐 오늘 뭐 하루 반짝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차트상으로 그리고 수급상으로 조금은 돌리는 모습들 나오고 있죠. 전일 외국인 샀고요. 기관도 샀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도고요. 삼성전자는 차트상으로는 바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아직 반등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차트는 아니지만 수급적으로 이 기관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매매되는 모습을 보면 외국인이 강하게 매도를 하고 있지만 기관 상당히 좀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사실 삼성전자 뭐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상당히 좀 매력이 있거든요. 강한 모습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불꽃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예상하기에는 좀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여기서 바닥을 만들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베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빨간불을 켜면서 좀 하락을 멈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뭐 섣부르게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잘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시간,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핑퐁 릴레이로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 두 분과 함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지난주 저희가 이 방송을 두 분과 할 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렇게까지 막 흔들리지는 않았는데 그 뒤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자, 일단은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부터 공개하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픽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LIG 넥스원과 LX세미콘, 하나금융지주, 셀트리온, KG케미칼 유창희 대표의 픽이고요. 정태근 팀장은 한화시스템, 트루인, 현대해상, 영화테크, 한솔재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과연 이 10가지 종목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10가지 종목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자,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종목 내가 궁금했다.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들 가격이 조금 내려갔는데 지금 좀 매수를 해도 될까? 아니면 어느 정도의 매수 타이밍을 가져가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께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면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에서 자유님이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독한 여우님이 안녕하세요. 톰과 제리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뭐 시장 일단 어제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뭐 오늘 빨간불도 켜졌고 우리가 조금 더 희망 회로를 켜면서 종목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이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LIG 넥스원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뭐 요즘에 방산주들 뭐 그렇게 썩 좋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LIG 넥스원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뭐 양산산업 관련해 가지고 원가가 원가율이 좀 감소되면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었죠. 이런 것은 앞으로 3분기, 4분기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양산 체계가 갖춰진 게 청궁3입니다. 그리고 뭐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양산 체계에 이제 갖춰지게 된다라면 뭐 안정적인 매출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 상당히 그 LIG 넥슨의 그 방산 제품들이 상당히 좋은 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좀 실적을 조금 이제 안 좋게 봤었던 부분이 통신사업 부분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좀 개선세를 좀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세가 좀 확인된다라면 최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LIG 넥슨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고점 돌파를 어저께 했고 오늘도 좀 하락을 했다가 다시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면 전 충분히 일단 5만 원 이상의 노크는 주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유창희 대표님은 LIG 넥스원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LIG 넥스원을 가지고 오셨고 다음 정태근 팀장님은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한화 시스템입니다. 한화 시스템. 네. 일단 한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이제 상승 전환을 해서 오늘 또 현재 6%까지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일단 저는 21,500원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상승한 이유는 나왔습니다. 일단 원웹이라는 우주 인터넷 회사에 3억 달러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투자 소식으로 해서 주가가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주 인터넷 2000년대 초부터 WCDMA라 그래가지고 우주 인터넷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20년 만에 이제 거의 상용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주파수가 성격이 직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뭐 산지란지 그 곡각지란지 이런 터지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네네. 곡선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주에서 바로 쏴주게 되면은 뭐 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앞으로 5G, 6G, 7G로 가게 되면은 이 주파수란지 그리고 회선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커버를 하게 되면서 사업 시너지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한화 시스템이 하고 있는 그 다목적 시료위성과 같은 위성 탑재체란지 체계 개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과 그리고 이제 원앱이 하고 있는 위성 안테나 개발 제작이란지 이런 사업과 어떤 그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화 시스템이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제 얘기는 아니고요. 모건 스탠리에서 2040년에는 우주 산업이 1조 1,000억 달러 된다 네. 그러니까 한번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해외 투자은행에서 해준 이야기를 첨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정태근 팀장님의 한화 시스템 봤고요. 자, 다음은 또 유창희 대표님 두 번째 픽입니다. 네, 뭐 2040년에 제가 살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LX 세미콘을 좀 선정을 좀 했습니다. 네, 실리콘웍스 이제 그전 사명 실리콘웍스죠. 네. LX로 이제 그룹 재편되면서 변경됐죠. LX 세미콘 이름 바뀌었고 그 이 회사가 가장 많은 그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구동칩인데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구동칩인데 뭐 LCD든 뭐 OLED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구동칩을 생산하고 있고 상당히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OLED 시장이 좀 급성장을 하면서 관련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판가 가격도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LX 세미콘의 실적을 견인시켰고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퍼로 따지면 그렇게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실리콘웍스 때는 LG그룹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삼성그룹이냐 LG그룹이냐 자체가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나쁜 거는
상대 경쟁업체의 매출을 보여주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모 회사의 눈치로 보이니까. 하지만 이제 LX로 이제 재편되면서 매출처가 다양화됐다는 것이죠. 특히 삼성전자는 중소형 OLED 쪽으로 강점을 갖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매출 기대감들이 LX세미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처가 다변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뭐 시장이 좀 흔들릴 때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을 방어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LX 그룹이 이제 미는 것이 요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장 부품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차량용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후루룩 몰아서 시간 딱 맞춰주셔가지고 LX 세미콘까지 OLED 쪽도 있지만 전장 부품 쪽에서도 역시 수혜볼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LX 세미콘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트루윈이라는 회사입니다. 네. 조금은 생소하고요. 회사 이름만 보면은 뭐 소고업 차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게 왜 소고업체 같죠? 네, 소고업체 같은데 아니고요. 그 자동차용 그 센서, 그러니까 브레이크, 엔진, 그리고 엑셀, 페달에 들어간 센서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는 스몰캡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대 기아차 전기차, 순수 전기차 모델인데 잘 아실 겁니다.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여기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센서를 현재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개 전기차 기업인 니오에도 브레이크 페달 센서를 내년 초에 6만 개 정도 초도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그 정부 정책 테마가 좀 반영될 만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제 뉴스 보신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K센서 기술 개발 사업에 우리나라가 정부가 7년간 1,865억 정도 투입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사업자 선정으로 이 회사가 지목이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센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 센서라든지 엔진 센서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장용 센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용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루인이 주목하고 있는 센서 같은 경우에는 IR 센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생체라 그 사람 인체라든지 그리고 동물 이런 그 생명체에 대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각종 기계에서 발생되는 그 열 발생 정보를 측정하는 센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정권적 수혜로 인해서 앞으로 수익성도 기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멘텀을 해서 정고점 부분인 8,500원 돌파도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트루윈까지 정태근 팀장님의 픽 이제 두 가지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을 보고 있는 중에 중국 쪽 시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 출발 상황 보니까요. 일단 약보합권에서 또 출발했습니다. 연이어서 매일매일 거의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상해 종합지수도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도 역시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양상. 0.13% 하락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볼까요? 홍콩 항생지수는 그래도 상승 출발했습니다. 소폭 상승 0.21% 상승하면서 25,800선에서 출발을 하는 양상이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0.4%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시아 증시가 좀 엇갈리면서 중국 쪽은 여전히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다른 일본이나 홍콩 쪽에서는 상승 출발. 우리 시장도 일단은 0.37%까지 코스피 상승세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엔 유창희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하나금융지주를 선정했습니다. 네. 뭐 다음 주 하는 이 금리 결정이 있는데 뭐 이번에는 금리 인상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도 좀 하락을 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뭐 추석이라는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지만 그 다음번의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11월 달 정도가 되면 테이퍼링이 당장한다는 건 아니지만 확정된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은행주들, 보험주들에 대한 어떤 수익성, 이자 마진 이런 부분들을 개선시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비은행 영업 부분 관련해가지고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여러 은행이 있지만 하나은행이 그런 부분들이 가장 좀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배당 성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뭐 아직까지 날씨가 덥지만 서서히 좀 찬바람도 좀 불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시장이 또 안 좋거나 할 때는 또 배당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러한 것들이 은행주를 좀 견인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전 카카오뱅크 엄청 비싸다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일반 은행주들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엄청 싸죠. 그런 것을 본다라면 저는 뭐 하나금융지주 충분히 한 달 정도 뭐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모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좋게 보고 계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뭐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고 카카오뱅크가 엄청나게 고평가되어 있는데 오히려 전통적인 은행 금융지주사를 좀 보자라는 의견에서 하나금융지주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 정태근 팀장님의 낯이 익은 종목이네요. 세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금융업이라는 부분에서는 겹칠 것 같습니다. 현대해상을 준비를 했는데 현대해상. 방금 유창희 대표님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종목을 바꾸면 딱 거의 비슷해요. 그래요. 일단은 은행주냐 네. 이제 보험이냐. 그렇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은행주도 당연히 뭐 예대 마진 측면에서 얘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도 특히나 현대해상은 일단 그 운영하고 있는 자산 운용의 80% 이상이 채권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운용평가 이익이 일단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이 되었던 수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정말 스펙타클한 서프라이즈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수익이 좀 발생이 되고 있고 또 주가 흐름도 안정적이다 보니까 좀 부각이 된데 변동성이 큰 종목이 아닌 진짜 계좌에 포함을 시키고 난 이후에 신경 안 쓰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이 아마 딱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하나시스템, 투레인 같은 게 변동성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해상을 좀 픽해봤고요. 이번에 천안에서 불이 났는데 거기 이슈가 오늘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이슈는 크게 영향은 좀 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말씀드리면서 일단 현대해상이 일단은 신고가를 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해상을 정태근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굿모닝 6 6시 방송에 현대해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재탕을 좀 하신 경향이 좀 있네요. 하지만 여전히 좋다. 관심 안 갖고 안정적으로 쭉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현대해상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또 바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유창희 대표님의 네 번째 종목이 셀트리온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유튜브 댓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셀트리온에 대해서 추영식 님이 셀트리온 어떤가? 윤은상 님은 셀트리온 30만 원 10% 갖고 있는데 더 사도 될까요? 고독한 여우님은 셀트리온 삼형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지지부진한데 목표가 얼마 정도까지 봐야 됩니까? 막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항상 핫한 종목이죠. 그쵸. 국민의 관심이 높은 기업 중에 하나. 예전에 하이닉스가 그랬는데 요즘에 몇 년 사이에는 셀트리온이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좀 관리체계가 좀 변경될 수 있다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를 하겠다. 네네. 단순하게 확진자 이런 거를 겁내는 게 아니라 백신 접종자가 많아지다 보면 저는 어저께 2차 맞았습니다. 참고로. 그러다 보면 이제 중증으로 가기보다는 경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관리체계가 변경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제 오히려 이제 백신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치료제에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머크나나 로시 같은 경우가 이제 경구형 알로 먹는 입으로 먹는 치료제가 가을이나 겨울 정도 출시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주사제긴 하지만 그것보다 좀 밀리긴 하지만 주사제긴 하지만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은 중증 환자 대상으로 치료하고 있고 이제 이거 경증으로 넓히겠다라는 부분들은 셀트리온의 어떤 기대감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램시마 시장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램시마 시장에 대해서 약간 관심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네. 허주만은 일본에서 허스테틴을 따라잡았죠. 아예 5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의료 시장에서 흑자 전환하게 된 가장 큰 핵심이 셀트리온이 수출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 본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네.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안 좋은 수급 불안이 바이오주로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 셀트리온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 33만 원, 34만 원 네. 충분히 목표가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33에서 34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잘해왔던 거, 허주마 이런 것들도 분명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의 좀 궁금증을 풀어드렸는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까요? 많은 분들 지금 유튜브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고 계신데 계속 보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네, 네 번째 종목은 영화테크고요. 영화테크요. 네. 일단 영화테크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사업과 연관된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원자재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비행과 현재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폐배터리 사업을 재활용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추출된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구체를 생산하고요. 전구체에다가 리튬만 합치게 되면 이게 양극재가 됩니다. 그리고 양극재는 잘 아시다시피 배터리의 40%를 차지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전구체가 지금의 중국에서 한 75% 정도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자원 전쟁하러 가져가게 되면은 2차 전지 배터리 사업이 좀 타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전구체 사업을 빠르게 또 진출을 한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전구체 사업의 밑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 비행뿐만 아니라 영화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ESS 장치를 현재 제작 그리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는 뭐 ESS 그쪽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 2차 전지 쪽으로도 사업이 분명히 좀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폐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추출된 뭐 니켈이나 코발트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전구체 생산업체 쪽으로 뭐 또 납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뭐 폐배터리 재활용이든 재사용이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영화테크도 최근에 무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조금 지지를 했는데 탈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폐배터리 사업에 또 부각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영화테크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두 분이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창희 대표님의 종목은 뭐죠? 네, KG케미칼을 선정을 좀 KG케미칼. 했습니다. 네. 뭐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종목인데 뭐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좀 눌림목이 나오고 있어서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때도 뭐 언급해드렸지만 경기 회복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화학 제품들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을 좀 견인시키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 사업 부분, 특히 그 농업 관련해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료 사업 부분의 성장세도 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KG케미칼은 앞에서 영화테크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핵심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네네. 소재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 그러한 것들이 이 회사 그때도 한번 언급해줬지만 뭐 다른 2차 전지처럼 급등으로 가진 않지만 완만한 상승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61선, 120선을 뭐 터치를 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우상향이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저는 모아가셔도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 관련해서의 어떤 기대감들 뭐 약간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서 좀 아쉬운 감이 있지만 어쨌든 경제는 다시 재개된다는 부분들 KG케미칼의 자회사가 대부분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소비 관련된 기업들로 M&A도 최근에 많이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버린 기업을 KG그룹이 인수를 해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친다라면 상당히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모아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KG케미칼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야기, 2차 전지와 관련된 엮여있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KG케미칼도 조금씩 떨어졌을 때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엔 10번째 대망의 마지막 종목 정태근 팀장님 소개해 주시죠. 아마 이 종목을 얘기하면 또 앵커님이 아실 것 같아요. 한솔재질을 준비를 했는데. 네. 재탕을 많이 하시네요. 네. 종목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 상당히 그 방송하면서 자꾸 뜨끈뜨끈 하는데 네. 시간이 또 가고 있네요. 어쨌든 지금 그 한솔재질 모회사인 한솔케미칼이 2차 전지 쪽으로 친환경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회사인 테이펙스가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친환경 쪽으로 방향을 계속 가게 된다면 한솔재질도 친환경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아마 또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참 어이없게도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친환경 그 재질이라 해야 될까요? 이게 폴리프로필렌 아주 플라스틱이 안 들어간 그 종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트레바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바스 같은 경우에 뭐냐면 그 우리가 스타벅스 가게 되면은 종이 빨대 주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죠. 친환경 재질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한솔재질가 어이없게도 친환경 관련해서 좀 묶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슈가 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 종목의 전고점 부근인
일단 요 17,000원대를 현재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이틀 동안 이 17,000원대를 좀 지켜주게 되면서 반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N자 상승 현재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2차 2번 정도 이틀 정도 눌림목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17,000원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매수 후에 소위 말하는 N자형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마지막 종목은 한솔재질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송지연 님이 웃음이 늘어가는 정태근 팀장님이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자연님께서는 또 난 유 대표님을 보고 웃음이 늘어가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훈훈합니다. 자, 시장이 좀 어려워도 두 분 보면서 또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좋은 종목도 많이 좀 알려드렸으니까요. 이럴 때 오히려 관심 종목들 가격 낮아져 있는 거 한번 잘 쟁여두시고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재미있게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증시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10가지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는 여러분들 갈증 해소해드릴 10가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